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지음, 부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네, 정말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는 멋진 문장들이 많은 이 책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돌아보면 언제나 혼자였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누구도 느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애정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거나 타인에게 배려받지 못하면 큰 상처를 입고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죠. 내 진짜 모습을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하고 외로워집니다. 이처럼 허무함과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물거품처럼 의미 없이 느껴지고 내 인생도 목적지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혼자인 것만 같아서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과 시끌벅적 시간을 보낸 뒤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 줄 수 없을 것 같던 때도 있었죠. 대학 시절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무대 위에선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곧바로 짙은 허무함에 시달렸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죠.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던 나날, 아니 나조차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날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고 느껴진 순간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하고 뭘 해도 혼자가 된 기분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롭고 괴로울 때 제 마음을 알아준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없이 혼자라 느끼고 있을 당신에게 아래의 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혼자였지요.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선 내가 물러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면 그 사람이 자꾸 멀어지고 있었지요. 나에게서 물러선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서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나를 피했고 내가 물러섰는데도 다가오는 이는 내가 피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지요.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웠던 것을, 내겐 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이보다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이가 필요했던 것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지지 않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만이 자꾸 만나지는 인생의 쓸쓸함이요.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섬일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보면 늘 섬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섬이 왜 우는지 아무도 몰랐고 섬이 왜 술잔을 자꾸 드는지 아무도 물어주지 않았지요. 파도는 오늘도 절벽의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절벽의 꽃에 오르지도 못하고. 이용채 작가의 혼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나는 언제나 섬일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보면 늘 섬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라는 문장을 가만히 되뇌면
마치 작가가 곁에서 술잔을 기울여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위로가 되었죠. 제 자신이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 때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이 시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살다 보면 다들 그럴 때가 있지만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비록 우리 모두는 외딴 섬이지만 또한 우리에겐 다른 섬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고 다리가 있다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기운이 없을 만큼 힘들 때 내 마음을 꼭 알아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만나면 조금이나마 힘이 납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나 다른 사람의 삶을 결코 살아볼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것이 독서의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혀 희망과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주문처럼 되뇌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인 개츠비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희망을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촉수를 갖고 있었다. 희망, 그 낭만적 인생관이야말로 그가 가진 탁월한 천부적 재능이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수한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 불어닥친 허무하고 쾌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한 청년 세대를 말하죠. 미국의 소설가 커트루드 스타인이 그 말을 처음 사용했고 해밍웨이가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서 당신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문장을 써서 널리 쓰이게 됐죠. 전쟁 이후 절망과 허무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거트루드 스타인, 포크너, 에즈라 파운드 같은 네로라는 예술가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츠제럴드와 그가 창조해낸 개츠비는 단연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두가 허무한 쾌락만 탐닉하는 세상에서 비록 환상이나 집착에 불과할지라도 희망과 사랑의 가능성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한없이 외롭고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어떤 현실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개츠비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됩니다. 만약 그가 눈앞에 있다면 술 한잔 함께 기울이고 싶을 정도로 팬입니다. 책은 아니지만 이런 상상을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해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영화는 파리에 가게 된 주인공 길이 밤 12시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 외에도 피카소, 모네, 드가, 고갱, 달리 등 위대한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간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1920년대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하고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공이 몹시도 부러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가 중에서 저는 피츠제럴드의 친구였다가 훗날 앙숙이 된 해밍웨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해 보이는 말투와 행동 속에 어딘가 여린 마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특히 세상에 나쁜 소재는 없죠. 내용이 진실되고 문장이 간결하고 꾸밈 없다면, 그리고 어떤 압력 아래에서도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이라는 대사가 좋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제 태도에 깊은 영감을 주었죠.
영화를 보고 난 뒤 그의 소설과 에세이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1920년대 파리에서의 생활을 그린 에세이 호주머니 속의 축제입니다. 강변을 거닐 때면 조금도 외로운 줄을 몰랐다. 나무가 그토록 많은 도시에서 다가오는 봄을 눈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으며 어느 날 밤 따스한 바람이 불고 아침이 오면 완연한 봄날을 맞게 된다. 때로는 차가운 비가 심하게 내려 봄을 쫓아버린 탓에 새 계절이 절대로 오지 않을 듯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계절을 하나 통째로 잃어버리겠다는 기분조차 든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작가 해밍웨이도 인생에서 계절을 하나 통째로 잃어버리겠다는 기분을 느낄 만큼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우리 모두는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외로울 때에도 혼자 외롭지 않기를, 마음에 닿는 문장을 읽거나 혹은 영화든 음악이든 다른 어떤 예술이든 당신의 그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당신이 외로울 때 어딘가엔 함께 외로워할 누군가는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 외로움을 견뎌내고 나면 어느 때인가 작은 온기들이 다시금 당신 곁에 찾아올 테니까요. 더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그 뒤엔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오듯이 말이죠. 그대 부디 혼자라 생각하지 말기를, 매일 쓸쓸하지 말기를. 아무리 심한 고독도 지금껏 잘 버텨왔고 아무리 격한 슬픔도 이제껏 잘 지나왔으니 또한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었을 터. 당신에게 공감해준 사람과 당신이 공감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하여 우리 곁에 늘 누군가 함께 있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람이며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전승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네, 북 로망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